늦은 밤 인사드립니다. 밤편지 라디오 달빛입니다. 오늘도 한 분의 인생이 담긴 편지를 펼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진행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저 정말 이런 말 하는 게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한데요. 그래도 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털어놓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얼마 전 제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70평생을 함께 보낸 사람인데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쉬기가 버겁네요. 장례를 치르고 그 복잡한 시간들을 보낸 후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었거든요. 늘 그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곤 했지요. 그 사람 채취가 남아있는 그 방에 들어설 때마다 묵직한 그리움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 그 위에는 안경이며 펜꽂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을 다잡고 서랍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죠. 뭐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온통 낡은 서류 뭉치들이나 오래된 영수증 같은 것들 뿐이었죠. 그런데 맨 아래에 깊숙이 박힌 서랍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는 잘 열지도 않던 조금은 뻑뻑한 서랍이었죠.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하게 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에, 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다른 물건들 아래에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손바닥만 한 크기에 뚜껑은 세월의 흔적으로 반질반질 윤이 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에서 나는 듯한 쿰쿰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이게 뭘까 하는 호기심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느낌이 드는 상자였어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은 빈틈없이 빽빽했습니다. 빼곡하게 담겨있던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들이었어요. 한두 장이 아니라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듯한 두툼한 뭉치였지요. 끈으로 묶여있지 않았지만 차곡차곡 쌓여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대부분 사라지고 안에 편지지들만 남아있었는데 낯익은 필체,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제 눈은 커다래졌고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보낸 편지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걸까? 온갖 상념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손은 이미 저절로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던 거지요. 남편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낡은 편지지 뭉치를 하나씩 꺼냈죠. 옅은 갈색 종이, 손때 묻은 모서리. 그런데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신인이 다른 여자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 석자가 흐릿하지만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오오에게. 눈을 비볐어요. 잘못 본 건가? 아니, 다시 봐도 제 이름이었죠. 혼란스러움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맨 위에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날짜는 무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해 초여름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날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문장이 시작되자마자 제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말을 했고 웃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죠. 제가 무심코 던진 아주 사소한 말까지 그는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편지들은 제게 향하는 그의 애틋한 고백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저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온종일 설렙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얼마나 제게 다가가고 싶어 했는지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무뚝뚝하고 과묵했던 남자가 이런 뜨거운 속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으로 낡은 편지를 쓸어보았습니다. 잉크는 희미했지만 그 위에 맺힌 진심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처음엔 놀랍기만 했는데 이내 가슴 한편이 시리고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뜨거운 마음을 왜 단 한 번도 직접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보물 같은 마음을 홀로 품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 길 없음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을 맞춰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그저 말수적고 무심한 사람이었는데 편지 속 그는 사랑에 아파하고 설레는 지극히 여린 남자였습니다. 읽을수록 혼란스러움은 깊어졌고
슬픔과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여 밀려왔죠.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이미 그가 떠나버린 뒤에야 뒤늦게 마주하게 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편지 뭉치는 생각보다 훨씬 두툼했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의 수많은 순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의 평생이 담긴 치열한 사랑의 기록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들 사이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결혼 전 내가 무심코 던진 상처되는 한마디로 인해 남편이 깊은 상실감에 빠져 마음을 닫았고, 그 이후로 용기 내 표현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온다. 편지들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감정은 숨기고 무게를 잡아야 한다며 연애를 반대하고 가문이 명예를 강조했던 내용의 편지도 발견한다. 남편의 침묵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어머니 글을 읽고 나니 남편의 그 무뚝뚝함이 단순히 천성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쿵 하고 때렸습니다. 차가운 글자들 속에서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어린 남편의 혼란과 외로움이 그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그의 침묵을 사랑 없는 태도로 오해했던 세월, 그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손에 들린 편지 뭉치가 꼭지에 진한 죄책감의 무게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돌이켜보면 저희 부부는 참 많은 순간을 침묵 속에 갇혀 보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다 놓거나 밤늦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곳을 보거나,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말을 걸어도 웃어줘도 돌아오는 건 저 굳은 얼굴뿐이잖아.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던 겁니다. 애써 밝게 웃던 얼굴 뒤로 서운함과 실망을 숨긴 채 나 또한 그에게서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깨를 토닥여주고 꼭 안아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저는 그저 등 돌리고 외면했어요. 비뚤어진 마음으로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지만 사실은 등 돌린 채 각자의 외로움 속에 허우적댔던 세월, 그게 저희 부부의 인생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방울들이 오랜 세월 묵은 잉크를 지우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모든 걸 깨닫는다고 한들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인데, 그저 후회와 통안의 마음만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이 어리석은 세월을